안녕하세요. 잘나가는 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슈 누나예요. 우리 얼마 전에 1등석을 타봤었잖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조금 계절이 지난 감이 있지만 저희가 여름 휴가로 그동안 모은 마일리지를 이용하여서 유럽을 갔다 왔죠. 프라하 갔었죠. 프라하 갔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들이나 주변 이제 지인분들한테 마일리지 모으라고 엄청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저한테도 마일리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일리지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카이패스 잘 쓰고 잘 모으는 방법. A few moments later. 슈슈 누나, 스카이패스가 뭔지 알고 있어요? 스카이패스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스카이패스는 슈슈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스카이패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스카이패스를 모으고 있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모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생기는 탑승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후추씨가 추천해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게 이제 회사 동료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신용카드에 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할인이라든지 적립이 되는 신용카드보다는 마일리지 쌓이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유명한 발리카드? 로블카드. 로블카드도 많이 사용하고 계셨고, 제가 교통카드로 쓰고 있는 크로스마일카드. 크로스마일카드도 진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슈슈 누나가 말씀하신 카드들은 현재 단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적립 카드가 좋은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가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카드들이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들이고요. 카드 사용으로 마일리지를 모으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카드들을 활용하셔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슈슈 누나가 말씀해준 것처럼 탑승 마일, 카드 사용 제외하고도 대한항공과 제휴되어 있는 호텔이라든지 렌트카를 이용하면서도 마일리지를 모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한항공과 제휴하고 있는 각종 카드사라든지 포인트 관련해서 마일리지를 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모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모은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퇴근길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회사 동료분은 마일리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는 데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보너스 항공권이 뭔가요? 보너스 항공권은 말 그대로 마일리지로 발권하는 항공권이 보너스 항공권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휴가로 떠났던 1등석 항공권 역시 보너스 항공권에 속하는 건가요? 그쵸. 우리가 탑승했던 1등석도 마일리지로 발권한 보너스 항공권이에요.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하는 거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너스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남은 좌석만 보너스 항공권으로 푼다. 저도 이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오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선에 있어서 361일 전에 보너스 항공권 그 좌석을 오픈을 해요. 그런데 성수기에는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성수기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경쟁이 조금 치열해서 그렇지 모든 노선에 있어서 361일 전에 오픈되는 건 동일해요. 그러면 저희도 이 보너스 항공권을 잘 이용해야겠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계획을 조금만 더 일찍 세우실 수 있다면 쉽진 않겠지만 무리 없이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마일리지 좌석이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 많이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보너스 좌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보너스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보너스 알림이 서비스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정과 여행지를 입력하면 해당 여정의 보너스 좌석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즉흥적인 여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여행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보너스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보너스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서비스가 있어요. 오, 이 서비스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너스 좌석이 여유가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시겠죠? 전 가겠습니다. 슈슈 누나는 마일리지를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1등석을 또 타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이코노미보다는 비즈니스보다는 1등석을 발권하는 게 그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마일리지를 조금 더 모으셔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나 펄스 클래스를 발권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1등석 항공권은 현금으로 구매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잠깐,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현금으로는 발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비싸요. 미주 왕복에 1,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가 발권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일리지를 모아서 탑승을 해봤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득이야.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1등석 타는 사람이 꽤 있다는 점? 정말 돈이 많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진짜 마일리지를 저희처럼 꾸준히 모으시는 분들이겠죠?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면 2번 하고 싶고 2번 하면 아마 3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스카이패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동료분은 한 가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죠? 이제 그분께서는 결혼 10주년을 기념하여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계신데 차곡차곡 쌓이는 마일리지가 소멸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10년이 짧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항공사라든지 다른 우리가 모으고 있는 포인트들의 유효기간은 통상 2년에서 3년인데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0년으로 꽤 긴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항공권을 발권할 정도의 마일리지를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소멸되기 전에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희처럼 마일리지를 계획적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량의 마일리지를 모으시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10,000마일 이하의 소량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한항공에서는 홈페이지 내에 보유 마일리지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후추씨가 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후추씨, 저 지금 마일리지 한번 확인해보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볼까요? 몇 마일 있나요? 제가 올해 보너스 항공권을 한번 발권했기 때문에 사용한 마일리지가 8만 마일리지를 사용을 했고요. 잔여 마일리지는 77,850 마일리지가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시면은 1등석 편도 항공권을 또 발권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후추씨, 저 지금 77,850 마일리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현금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마일리지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통상 많은 분들께서 1마일당 20원이라고들 말씀하세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는 지금 77,850 마일리지니까요. 77,850 곱하기 20은 약 155만 7천 원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거네요. 1마일당 20원이라고 생각했을 땐 그런데 제가 방금 마일리지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77,850 마일리지 약 8만 마일리지로 1등석 편도 항공권을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는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비즈니스 항공권을 발권한다고 치면 그 가치는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석을 발권하게 된다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가치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후추씨가 1등석을 타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하신 거네요. 그쵸. 그것도 그런 거고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동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후추씨. 진짜 마일리지 잘 모아야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가 마일리지 적립형 카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의 효율이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서 아주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자꾸 소개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부인 회사 동료분과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데 고민이다라는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동료분께서는 포인트 적립, 할인 다 사용해봤지만 여행을 갈 거라면 그리고 여행을 안 갈 사람이 아니라면 마일리지를 쌓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월 200만 원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할인형 카드나 포인트 적립형 카드 같은 경우에는 통상 리워드율이 0.5% 정도가 돼요. 그랬을 경우에 월 2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연간 모이는 포인트는 얼마일 것 같아요? 약 12만 포인트 정도가 쌓이겠죠? 그쵸? 그리고 그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만 원 정도를 리워드 받는 거예요. 반면에 마일리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월 200만 원이면 연간 약 24,000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24,000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으로는 12만 원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저희 회사 동료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을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모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일리지를 모으는 것이 모두에게 다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마일리지에 대한 체감 가치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슈슈 누나와 함께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보너스 항공권부터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까지 오늘 소개한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다음 1등석 탑승도 머지않아 가능해 보입니다. 스카이패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네, 저는 얼른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 마일리지를 확인해보고 가족 합산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합산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나가는 호추 슈슈 누나였습니다. 또 봐요.